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5일, 지금 시간은 오전 3시입니다. XOXL은 다음 주에도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 같고요. 한국은행은 금리를 0.25% 인상했습니다. 당분간은 국내 증시가 양호해도 12월 24일 이후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가려면 집단 면역이 생겨야 되는데 아직 갈 길은 멀은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제 또 차이나 전기차가 하락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5%고요. 어제 XOXL은 상승해서 25% 수익 구간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휴장인데요. 휴장만 아니면 더 많이 급등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 어제 미국장은 전체적으로 상승했는데요. 특히 테슬라가 많이 올랐어요. 시티그룹에서 매도 의견을 중립으로 전환했습니다. 어제 국내장도 흐름은 양호했는데요. 개인만 2천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26원으로 많이 내려갔어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 나와 미국 증시는 훈풍이었고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 인상한다고 밝혔지만 국내 증시는 견조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현재 3.25%고요. 2023년에 0.25씩 2회 인상 예정에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4%고요. 오는 12월 14일 날 0.5% 인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2023년 초에는 0.25% 인상하고요. 한동안 그것을 유지한 다음에 하반기부터는 2%대로 금리 인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미국의 기준금리는 0.75% 차이가 나고요. 오는 12월 14일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0.5% 인상하면은 우리나라와의 금리 차이는 1.25%로 벌어집니다. 국내의 증시와 환율은 12월 14일까지는 안정된 흐름을 보일 것 같고요. 12월 14일 이후에는 환율은 상승할 것 같고요. 국내 증시에는 먹구름이 몰려올 것 같아요. 한국은행의 베이비 스텝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 양호했는데요. 21선 빨랫줄을 타면서 도지 캔들이 나왔습니다. 당분간은 주가의 흐름은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추가 매수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12월 14일 이후에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차이나 전기차는 1.53%또 하락을 했습니다. 주가의 흐름도 계속 줄줄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래프의 흐름은 하락적으로 무게를 더 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분위기는 계속될 것 같아요. 차이나 전기차에 투자 포지션이 가장 많은데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네요. 차이나 전기차들은 계속 실적이 양호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를 전망하는 것은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요. 중국이 결국은 위드 코로나로 가려면 집단 면역이 생성돼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서방들은 근래에 경험했지만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까지는 화이저와 모더나 백신을 3차례 이상 접종했고요. 접종 후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에 확진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나 중국은 아직까지 mRNA 백신조차도 안 맞았기 때문에 집단 면역이 형성되려면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1단계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빨리 수입해서 1차 접종을 해야 하고요. 2단계로는 중국에서 자체 개발하고 있는 mRNA 백신을 내년 3월달부터 접종하게 된다면 위드 코로나로 가는 길은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중계를 본 중국 네티즌들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비판의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는데요. 월드컵 경기를 관람하는 관중은 마스크를 쓰지도 않았고 PCR 검사를 요구하지도 않는다면서 그들은 중국인과 같은 지구에 사는 게 맞느냐, 코로나19는 그들을 해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답니다. 네티즌이 올린 이 글은 10만 조회수를 기록했지만 곧바로 삭제됐다 하고요. 월드컵 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관중을 본 중국의 네티즌들은 중국 정부의 엄격한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답니다. 중국 본토는 수요일에 증상이 없는 사례를 포함하여 3만 1000건 이상의 코로나 감염 보고를 했고요. 지난 4월 상하이 봉쇄 기간 동안 보고된 것보다 더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10월 30일 날 코로나로 인해 운영을 중단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IMF는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풀어야 그나마 내년에 4.4%의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전망했고요. 하지만 중국 정부 입장으로서는 제로 코로나를 완전히 풀기까지에는 현 시점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섣불리 제로 코로나를 풀면은 중국의 사망자가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2차전지 회사들의 중국에 대한 광물 수입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는 보고서인데요. 니켈은 99%, 흑연은 93%가 중국산이랍니다. 관세청의 품목 분류 체계를 통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니켈, 리튬, 코발트, 망간, 흑연 등 배터리 5대 광물 수입액을 조사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중국 수입 의존도가 낮은 것은 망간 하나에 불과했고요. 같은 기간 내 니켈은 88.3%에서 99.4%로 늘어났고요. 리튬은 55.4%에서 63.2%로, 코발트는 73.7%에서 81.5%로, 흑연은 88.6%에서 93.1% 등 모두 높아지고 있답니다. 또한 양극재에 쓰이는 전구체의 중국산 수입 비중은 각각 92.6%와 99.9%에 달했답니다. 하얀 석유로 불리는 리튬의 국제 가격은 미국 달러가 아닌 중국 화폐 단위인 위안화로 책정된다고 하고요. 세계 리튬 매장량의 60%가 남미의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염호 등 리튬 삼각지에 몰려 있지만 중국이 수산화 리튬 등 리튬 화합물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광물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은 중국이 전부 가져가고 있답니다. 중국 전기차 비아디가 테슬라와는 달리 가격을 인상했답니다. 테슬라는 대당 260만원에서 687만원으로 인하했고요. 비아디는 대당 37만원에서 111만원까지 인상했답니다. 비아디 가격 인상 이유는 중국 정부 보조금이 올 연말에 종료되고 배터리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설명인데요. 속을 들여다보면 비아디는 판매량 급증에 따라 자신감에서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위드 코로나로 가는 길은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두 가지 긍정적인 소식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WTO에서 코로나19 전염병을 2단계로 낮추면 중국은 즉시 위드 코로나로 가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자체 개발하고 있고 3월달부터 접종할 수 있는 리보핵산 백신입니다. 아마도 중국은 그 백신 접종 시점을 기준으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힘들더라도 잘 버텨봐야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